그리고 이제 미국하고 이란 전쟁 났죠. 아, 2년 반 전에 했던 얘기가 드디어 결실을 맺기 시작합니다. 제가 미국하고 이란 반드시 전쟁 난다고 했죠? 예, 전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나면은 이제 중국이 죽어나는 거죠. 예. 뭐야 이게?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이제 소개령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란에서 대규모 이제 보복 전쟁이 났다고 하는데, 문제는 한국이죠. 이란에서 전쟁이 나거나 말거나 뭔 상관이요. 솔직히 국제관계적 관점에서 봤을 때 남이 나라 전쟁인데, 원래 싸움 구경과 불구경은 재밌는 거거든. 예. 남한테는 슬픈 일이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밌는 일이죠. 싸움 나면 싸움 구경하고 불구경 얼마나 재밌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국제관계에서도 싸움 구경, 불구경이 나면은 좋은 겁니다. 주변 국가한테는. 왜? 여러분 싸움 나면 뭐 하겠어요? 베팅하겠지. 야, 제가 이긴다에 돈 건다. 얘가 이긴다에 돈 건다. 뭐 하다못해 동네 싸움이면은 국가적 차원으로 가면 그게 뭐가 돼요? 베팅이 어느 쪽으로 갑니까? 선물 거래로 간다고요. 원자재에 대한. 국제유가 올라가냐 내려가냐, 선박 어떻게 되는가, 뭐 등등 여러 가지 경제 요소들이 움직인다고. 실제로 이게 베팅이지 뭐야. 싸움 나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온갖 경제적 이권 관계가 맞물려서 쫙 움직인다고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없는데 지금. 그리고 왜 우리가 호르무즈에 파병하고 말고를 고심합니까? 이거는 당연히 파견해야지. 이건 고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왜 고민합니까? 그냥 보내면 되지. 예? 우리가 보내지 않고 주춤주춤 하는 사이에 일본은 보낸다고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내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일본은요, 그 패전 이후에 해상 자위대만 남고 다 해체했습니다. 6회 공군 중에 해군만 남겨놓고 해체했어요. 물론 거기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미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서 외교 관계를 맺었던 거는 초슈번 사람들이에요. 메이지 주역 중에서도. 원래 사조 동맹에서 사츠마번과 초슈번이 있는데, 사츠마번은 육군 위주였습니다. 그 옛날 영화 라스트 사무라이 거기 보면은 이 사무라이들 말 타고 오죠? 예, 사츠마번이에요. 육군 중심. 근데 초슈번 사람들은 서양을 갔다 오고 나서 우리도 서양 열강처럼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원양 함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통적인 사무라이 문화, 이 칼싸움 문화가 총으로 바뀌는 육군 체계의 그런 계통이 아니라 해군 위주로 갔다고요. 우리도 원양 함대를 만들어야 식민지를 개최하고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다 해서. 그래서 초슈보는 해군을 키웠어요. 그랬는데 일본이 패전한 이후에 그러한 관동군, 육군 위주의 군대는 미국이 다 무장 해제를 시켜버리는데, 미국하고 전통적으로 친원 관계에 있었던 초슈번 출신이었던 있었던 해군 지역은 그래도 그나마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섬나라라는 또 지정학적 이유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만들어진 일본의 자위대, 즉 해상 자위대는 일본 열도를 방어하는 목적으로만 남겨둔 거예요. 원래 메가더 장군이 이런 것도 없애려고 그랬어요. 원래 해상 자위대도 없애려고 했는데 6.25 전쟁 때문에 해상 자위대를 만듭니다. 예, 완전히 그 전 일본 제국의 해군을 해체하지 않고 일부를 남겨서 해상 자위대를 만들어서 일본 열도만 지키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일본 열도만 지키게 만들다 보니까 배가 조그맣니다. 큰 전투함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 큰 전투함 만들면 태평양 넘어서 미국을 쳐들어갈 수도 있잖아. 그래서 배에 규격을 다 줄여놨다고요. 그랬는데 이번에 이란 전쟁에 일본이 참여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일본 열도만을 방어하라고 만들어진 그러니까 작은 사이즈의 일본의 이지스함이 됐던, 전투함이 됐던, 순양함이 됐던 그런 배들이 이란까지 가려면요, 급유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급유를. 예? 중간 급유를. 그래야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급유하는 지역, 즉 항구는 미국하고 친한 나라여야만 돼요.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따라서 일본 해상 자위대가 앞으로 중동 분쟁에 계속 이번 사태가 아니더라도
차후 다른 어떤 중동 분쟁이 났을 때 개입하게 된다. 왜? 한 번 가면 두 번 쉽거든요. 미국이 전통적으로 못하게 마구만 왔어요. 일본한테는 돈만 내놓으라고 해서 너희들은 돈만 내. 군대는 내가 보낸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군대까지 일본이 이제 보내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요. 일본은 소리 나오죠? 소리 나와요? 예. 일본은 각 배가 멈추는 항구마다 일본하고 관련이 있는 어떤 비즈니스가 생기게 될 겁니다. 즉, 일본 해상자위대가 멈추는 항구는 친일적인 항구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해당 국가는 친일적 국가가 될 겁니다. 즉,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헤게모니를 밀어내고 그 헤게모니 안으로 일본을 집어넣는 작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이란에 그러한 어떤 중동 정세의 변화에 따라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일본은 미국을 꼬셔서 점진적으로 대용량의 배를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간급이 없이 일본에서 한 번에 이란까지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어떤 배, 나는 그게 뭔지 몰라요. 이런 식으로 점점 원양 항해가 가능한 배를 만들려고 할 거라고. 일본은 해군력을 강화하게 돼요. 이번 이란 전쟁 참여를 통해서 해군력 강화로 간다고. 일본 해군이 강해지면 한국한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불리한 거 아닌가? 그런데 왜 우리는 고민을 하죠? 이거 고민할 거 없어요. 그냥 보내면 돼. 우리도 보내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도 원래 원양 함대가 아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먼 바다를 갈 수 있게 하면서 원양 항해를 할 수 있는 어떤 항해 능력, 군대 훈련도 시켜야 되니까 그런 거 플러스 뭐예요? 우리 그 군함이 멈추는 지역마다 경제적 상권이 만들어질 겁니다. 왜? 미군이 주둔한 지역에 어떤 상업지구가 만들어지고 했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나라의 경제가 미군 때문에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예? 저기 셰라톤 워커홀 때 왜 생겼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 미군들 돈 쓰라고 만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한국 음악 K-팝송, K-팝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미군 기지 안에서 통기타 쳤던 가수들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한국 그 근대 가요의 기원은 미군 기지예요. 그리고 또 뭐랄까 근대 경제도 미군 기지입니다. 미군 기지와 연결돼 가지고 미제라는 물품들 이런 거 교육하는 거 이런 거 통해 가지고 그래서 된 거예요, 다. 네? 그래서 이 개발도상국에 군사기지가 생기는 건요, 오히려 좋은 겁니다. 우리나라 좌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미군 기지가 생기면 뭐 점령을 하고 뭐 그 나라 사람들 뭐 여자를 강간하고 뭐 한다? 천만에만만해. 범죄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점령군이 그 짓 하려고 거기 가는 거 아니거든. 그리고 그 점령을 하면서 그 민심을 얻기 위해서 오히려 그런 짓은 철저히 단속합니다. 예?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죠. 그래서 일본은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동남아시아의 지역 패권을 지금 쌓으려고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해상 자위대를 파견하는데 우리나라는 중국의 돈을 받아 먹었으니 꿈쩍도 못하고 그냥 빌빌빌 눈치만 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이거 잘만 하면요 우리나라 항공모함도 만들 수 있고 물론 유지비가 문제지만은 핵 잠수함도 정말 제대로 된 거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고. 예? 미사일 개발도 할 수 있고. 근데 이거 우리가 지금 안 하려고 이렇게 용 쓰고 있는 거죠. 예? 이러면서 어떻게 된다? 일본이 강대국이 되고 우리가 약소국이 되면은 우리는 또 일본에게 위협을 당하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중국한테도 위협당할 수 있는 나라가 되고. 그러면은 좌파들이 딱 좋아하는 역사관에 맞는 세계관이 열리는 거죠. 맨날 우리나라는 강대국 사이에 껴서 맨날 북으로는 중국, 남으로는 일본에게 치이는 약한 슬픈 민족이에요. 흐흐흐흐. 일부러 이런 환경을 조성하고 맨날 패배주의 역사, 슬픔의 역사, 맨날 보상해라, 사과해라 이런 얘기만 해요.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잡아가지고 부국강병을 하고 그 다음에 원양함대를 만들어갖고 해외 진출, 우리말로는 진출. 뭐 저쪽 입장에서는 침략이라 할 수 있지만 저는 알 바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진출이니까. 왜?
저기 남미를 건설한 애들 솔직히 얘기해서 약탈자지 걔들이 무슨 탐험가입니까? 하지만 역사에서는 탐험가라고 그러잖아. 콜럼버스 누굽니까? 탐험가. 절대 노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밀반출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역사는 승자 역사거든. 이런 것들을 쓰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지 않고 맨날 수동적으로 이렇게 누군가 도와주면은 뭐 이렇게 뭐 하고 맨날 그 슬픔의 역사, 뭐 한의 문화 하는데 이런 등신 같은 역사를 빨리 치우고 우리나라도 과거 그 고구려 때처럼 그 폭진적인 그러한 정책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죽지미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죽지미 운동은 북쪽에 있는 동포랑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탈북자들은요, 중국 사람들 무진장 싫어합니다. 예? 우리는 솔직히 중국과 국경을 접하지 않았어요.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북한이라는 나라는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도자들이 친중인과 상관없이 북한의 주민들은 중국 사람들한테 차별당하고 멸시를 당해요. 예? 근데 우리나라의 친북 인사들은 말로만 친북이지 또 보면은 중국 앞에서는 설설 겨요. 그러면서 이런 탈북자들 다 조져버리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뭔가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인권도 아니고 친북도 아니에요. 예. 그냥 돈입니다. 돈. 그런 식으로 움직이죠. 요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탈북자 단체 그거를 그쪽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요 신문기사 아실 거예요. 근데 요거 여러분 찾기 정말 힘듭니다. 이거 신문기사가 잘 안 찾아져요. 이상하게도 정확하게 그 단어를 쳐야지 조그만 삑사리가 나잖아요. 그럼 이 기사가 순위가 저 뒤로 밀려.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중국 비판하는 기사만 나왔다면요, 다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중국 문화 찬양 뭐 이런 거 중국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거냐 전부 앞쪽으로 나와. 근데 중국에 대해 비판하는 것들은 저 뒤로 밀리는 이상한 현상이 있는데 이 기사도 요즘 최근에 안 올라와요. 안 올라오는 게 아니라 찾기가 힘들어. 근데 어쨌든 이쪽 사람을 저희가 섭외해서 찾았어요. 누가 도대체 피해자인지, 그리고 이런 사실이 정말 존재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봤더니 있었던 일이 맞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피해자도 있고 해서 조만간 만날 겁니다. 네, 조만간 만날 거예요. 그래서 바로 만나기보다는 이쪽 사람들을, 이쪽 단체들을 먼저 만나서 저 인사도 좀 하고 할 겸 겸사겸사 이렇게 했어요. 괜히 또 거기 가서 또 무슨 무슨 국회의원처럼 가서 뭐 후원금 전달하고 사진 찍고 이런 거는 폼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쪽 탈북단체들이 어떠한 애로사항이라던가 그다음 문제점이 있는지를 좀 먼저 사전에 듣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만나려고 일부러 그런 절차를 좀 밟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속하게 뭐 위치 다 알아요. 어디든지 병원에 입원할지가 다 알고 있는데도 연락처까지 다 알아도 일부러 안 했어요. 네. 왜냐면 그렇게 해야 이쪽 사람들하고도 그 서로 간에 그러한 어떤 유대관계, 그 다음에 또 예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이쪽 바닥에도 예의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했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번 주에는 아마 가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제 다 해놨으니까 가서 만날 거고. 그래서 그 장소를 갔죠. 그랬는데 여기도 갔더니 또 그 영어로 많이 써놨더라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거 덕택에 그런지 몰라도 서양 사람들이 많이 멈춰서 봅니다. 왜냐면 영어로 써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 해서 쭉 써 있는 것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그 사진도 찍고 많이 그랬는데 굉장히 그 호응이 좋았어요. 네. 여러분들도 여기 가셔갖고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저도 가서 시진핑은 살인 깡패 김정은을 도우지 말라. 어떤 분이 또 이거 갖고 도우지 말라라 써 있다고 또 북한 어쩌고 하자는데 이 사람들 탈북자 단체예요. 이 사람들이 돕지 말라라고 안 쓰고 도우지 말라 했다 해서 뭐라고 문제 삼지 마십시오. 아니 북한에서 온 사람이 그럼 북한말 하지 뭐 보면 한국말 하겠습니까? 예, 이거 제가 쓴 거 아니에요. 그쪽 단체에 있는 것이고 여기 가시면은 이 사람들이 이 단체들이 만들어 놓은 슬로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비판 내용이 거의 한 50%가 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집어가지고 이렇게 이 서울청사 앞에서 찍은 겁니다. 예. 예, 도우지 말라. 저도 북한에선 도우지 말라라는 것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우린 당연히 돕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도 보고 노란색으로 막 써 있잖아요. 시진핑은 탈북 여성 강제 북송 중단하라 뭐 이런 것들. 예. 그리고 뭐
지하교회 성도들의 뭐 절규를 들으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지금 많이 죽이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종교 탄압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예. 그래서 이 사진을 좀 찍었어요. 그렇죠. 노예 해방 전쟁인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간 다음에 물론 그분 병문안도 갈 거지만은 이쪽 탈북 단체를 좀 더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그 반중을 하는 탈북 단체는 아마 별로 없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이분들 혼자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좀 많이 좀 홍보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도 봐서 아는 게 많아요. 제가 원래 고대사 연구를 할 때 중국 만주를 왔다 갔다 자주 했거든요. 단동, 지반, 하얼빈, 그 다음에 그 랴오닝, 그러니까 요녕이죠. 이런 데 왔다 갔다 자주 했었어요. 광개토 대학릉도 한 3번인가 갔다 오고 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항상 봤던 게 뭐냐면은 인신매매. 예, 탈북자들 인신매매하는 거 많이 봤어요. 뭐 봐도 도울 수는 없어요, 제가. 근데 그 당시에 뭐 저는 학생이었고 그리고 내가 거기 잘못 끼어들었다 나까지 작살나라고 도울 수가 없죠. 뻔히 보면서도. 하여튼 그랬는데 그런 것들도 많이 목격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오는 정상적인 탈북자들은요 상당히 고초를 많이 겪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탈북자, 굉장히 부드럽게 탈북해온 사람들은 좀 의심스럽게 봐야 돼요.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쉽게 넘어왔지 하고. 예. 실질적으로 그 탈북민들은요 굉장히 중국 사람들한테 그 차별을 많이 당해요.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중국 국적의 남성과 결혼한 탈북 여성을 구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죠. 이게 2013년, 저는 2012년 정도에도 그 중국 단동을 갔어요. 단동이 어디냐면은 그냥 지도로 보여주면 되겠구나. 지도. 지도로 단동. 단동이 어디냐면은 참고로 단동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배 타고. 여기 나오네. 단동. 여기 단동이에요. 인천에서 배를 타면은 단동으로 가는 배가 있는데 여기 철교 하나 보이시죠? 이게 북한하고 연결되어 있는 철교입니다. 저 철교를 통해서 북한하고 중국이 서로 교류를 해요. 예, 교류를 하는데 이 단동 쪽에서도 가끔씩 보면 이렇게 물수위가 얕으면서 중국하고 거의 붙을 정도로 되는 지역이 가끔씩 있어요. 강을 따라가면. 제가 갔던 중국 지반은 또 어딨냐?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지반. 여기구나. 그치. 이 지반. 이 지반에서도 여기가 좁은 데가 있어요. 좁은 데. 여기 건너가려면 건너갈 수 있어. 예. 여기 건너갈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가까워요. 여기도 있네요. 가까운데. 좀 깊긴 하지만. 그래갖고 제가 여기 고구려 역사 유적지, 여기 가면 광개토 대학릉, 장성릉 여기 다 있거든요. 광개토 대학릉 이쪽에 있었나? 이거 아니었나? 이거 장성릉인가? 잘 안 보이네. 하여튼 그래서 여기 이거 무덤들이 쫙 있는데 이거 무덤 보러 갔을 때에도 이 압록강 이쪽 주변에 딱 있으면은 그 북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막 안녕하세요 하고 소리치면은 북한 애들이 막 승질내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그 동물의 원숭이 취급하는 것처럼 자기네들이 생각했나 보지. 그냥 저는 반갑다고 인사한 건데 하여튼 그 정도로 가까운데 하여튼 그 얕은 지역을 통해서 중국으로 탈출한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 브로커들을 조선족들이 많이 합니다. 왜냐면 중국어랑 한국어를 동시에 하니까. 그러면서 많은 나쁜 짓을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죠. 예, 온갖 일이 여기서 다 일어납니다. 거의 뭐 여기서 제가 알기로는 이 몇몇 탈북자들은 거의 뭐 사람 취급을 당하지 않는 그런 일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제 한국 사람들 중에는 좋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뭐 지금 제가 교회 비판을 많이 하지만은 이쪽에 계신 그 목사님들은 이 사람들 탈출시키는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다 이제 가끔 재수 없으면 이제 북한에서 잡혀가고 막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구출되지 않는 사람들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상당히. 특히 중국 브로커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거의 사람이 아니죠.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그리고 한국으로나 오면 정말 운이 좋지 재수 없으면은 한국으로 못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야. 이 우리나라에서 이상하게 조명을 왜 못 받는지 몰라, 이런 것들이. 나는 이게, 우리나라 언론의 친중화 때문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 탈북한 여자들 중에 얼굴 좀 반만하다, 몸매 좀 괜찮고, 그러면 이거 중국의 남자들한테 팔려갑니다. 인신매매 당하고. 그런 경우도 정말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중국 국적 남성과 결혼한 탈북 여성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국에 한류가 전 세계에 많이 퍼졌다는 거. 한류 때문에 또 북한 여자를 많이 좋아합니다. 좋아한다? 애용한다? 선호한다? 뭐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래요. 예. 남한은 힘드니까 북한 여자를 대신 대용으로.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갖고 그런 것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북한 여성들 굉장히 많죠. 근데 우리나라 여성 인권단체들이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한다는 게 난 더욱더 놀라워요. 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불법 외국인 여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맨날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 간의 통일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정작 자기네들이 민족이라 부르는 탈북 여성들의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얘네들의 이중성이죠. 얘네들 그래서 인권 존중하지 않아요. 얘네들이 중요시 여기는 거는 인권이 아니라 그냥 뭐랄까 돈입니다. 돈.